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를 훨씬 더 기뻐하죠. 밖에 나갔다가 진지하게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진지한 메시지를 화랑방탕하고 다 웃었어, 소비하고 갈 곳이 없었던 아유 그가 물론이요. 그렇죠. 네. 다시 진짜 Still rise shining through my eyes. The world is crying out for your love. 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우리 지역 현역 정치인들 중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프로그램 달콤 살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다설 장장기 나눴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자입니다. 혹시 왜 다설인지 앞에 계신 분 아실까요? 네,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I'm 12 달콤 살벌한 인터뷰 이번에 모신 분은요. 정말 이분도 모시기가 쉬웠습니다.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 처음 나오시는 분인데요. 대전 서구의 행정을 지휘하고 있는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는 것이 있습니다는 원래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또 들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요. 방송 못 들어봤어요. 네, 그러시니까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사전 정보가 있다면은 굉장히 고민하셨을 텐데 모르는 게 약입니다. 네, 정치자 한 명 확보했습니다. 네. 우리 장재환 기자께서 왜 다설이라는 호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청장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 모릅니다. 말 많다고 맨날 약올린이라고 그래요. 말이 많다. 네, 오늘 진가를 한번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줄이겠습니다. 소설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설 선생님 그럼 먼저 그 청취자분들께 우리 장종태 청장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이름이 유명하시니까 뭐 다 알겠죠? 네, 우리 대전 시민들께 그럼 뭐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 서구청장님이신데 1953년 전남 영광 출생이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남에서 그럼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대전에? 초등학교 올라오는 표현은 안 좋죠. 예. 네.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으로 졸업. 왔어요. 아마 시골에서 이 도시로 온다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시골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출세하셨고 먹고 살려고 이런다고 다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자연으로 가는 것도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도시에 장재환 기자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구나. 53년생이시잖아요. 네, 53년생. 네. 지금 연세가 68세. 우훗.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한데 오늘따라? 오버입니까? 저하고 지금 같은 성씨가 나오셔서 좀. 그렇구나. 네. 방 떴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도시로 나오셨는데 뭐 형편이 좀 어려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1976년에 공직에 입문하셨는데 그때 몇 살 때신 거죠? 76년이니까 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24, 5. 네,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네. 군대는요? 군대는 이제 집에서 밥 먹고 다니는 군대. 방위? 근데 대전 지역 방위를 잘 하셨거든요. 그 동사무소에서 했던 그 방위가 아니고 저는 공군 부대 내에서 받았던 PX 관리? 공방이라고 그러죠. 공방. 그래도 동방보다는 좀 센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서구에 근무하게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 2월에 명예퇴직 하시기 전까지 34년 동안 이제 거의 서구에서 계셨고 서구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치셨죠? 감사실장이나 뭐 생활지원국장으로 마지막 퇴직하시기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퇴직하신다고 해서 서구 공무원들이 다 울었다는 아닌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서운해했대요. 좋아,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가시는구나 하고.
그렇죠. 공직에서 한 사람 빠지면 승진 자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기쁜 거구나. 뭐 그랬다. 그래서 그때 바로 사실은 서구청장에 출마하시려고 민주당에 퇴직 후에 바로 입당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는 뭐 하여튼 민주당의 콜을 받고 예. 고민의 시간을 좀 갖다가 그래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있을 때 가자 해서 결정을 딱 하고 1월 31일 마지막 날짜에 이제 그 퇴임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예. 한나라당에서 불렀으면 거기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 좀 전에 불러준 데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불러준 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공직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당은 그때 당시에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예. 네, 제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진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를 불러줬다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안고 퇴직을 하셔서 민주당에 입당해서 이제 6월에 있는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그랬는데 선거는 그렇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예전 기억을 더듬어서 제 5회 2010년에 있었던 예, 봤더니 6만 7천 표로 34% 정도를 얻으셨는데 자유선진당 박환영 후보한테 이분이 38%에서 낙선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건 맞죠. 민주당이. 그래요. 이게 민주당이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죠. 총장님이 인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첫 제가 또 도전이니까 부족한 했던 것이 네. 사실은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네. 1월 달에 퇴직하고 6월 달에 출마는 딱 4개월입니다. 네. 예. 2, 3, 4, 5, 예, 6월 그렇죠. 1일 예, 날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4개월 준비해가지고 그거 됩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뭐 될 줄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5.2 만에 최선을 다 해보자. 예. 근데 그랬는데 결과는 역시 안 됐고. 꽝이었습니다. 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절치부심을 안 될 줄 하시고 아셨어요 혹시 그때? 안 될줄 된다라고 알았겠죠. 생각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상당히 조금 지금 열세다,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쉽지 않다. 알고 그건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했죠. 아마 그때 정치 좀 아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인기도 없었고 또 뭐 상대적으로 뭐 그 청장님의 그 인지도 같은 것도 좀 밀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4년 동안 절치부심을 하시면서 충청남도 수석 감사위원도 하시고 배재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예. 4년을 보내시고 예. 2014년에 다시 출마를 하시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리고 상대는 현역 서구청장인 새누리당 박한용 네. 청장. 예. 예. 그런데 당선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그때 개표 때가 지금 생생하게 막판에 기억나는데 역전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제가 잠들 때까지도 새벽에 잠들 때까지도 청장님께서 장총장님께서 진 걸로 제가 알고 잤는데 잠깐 깜빡한 사이에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예. 어떠셨어요, 그때? 아주 기분이? 극적이었는데 사실 저도 그날 뭐 1시 정도까지만 해도 도저히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포기하고 일찍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포기하셨군요. 그때 그 선거가 예. 최초로 사전 투표가 시행됐던 첫 해입니다. 그때가. 그렇군요. 예. 사전 투표. 근데 사전 투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까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네. 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전 투표에서 쭉 고르게 작지만 내가 좀 더 많이 표가 나오면서 새벽 한 4, 5시쯤에 이렇게 역전이 됐을 거예요. 그때 저도 늦게 잤는데. 그러니까 1시, 2시까지는 내가 진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아이고 뭐 졌다 해서 다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방송 안 들었으면은 뭐 진 것으로 알고 네. 위로 전화하고 위로 전화. 공직자들도 네. 그렇게 출근하고 있는데 네. 사무실에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받겠더라는 거죠. 네네. 이게 그날 아침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재밌어야 됩니다. 예. 내가 이제 극적인 승리를 하고 네. 그때까지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잠 안 잔 상태죠. 아침에 이제 해장국 이렇게 한 그릇 네. 이렇게 하고 이제 감사 당선 사례 인사를 나가려고 예, 예. 제일 먼저 그때 경성 큰마을 그 사거리가 우리 그 사무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캠프가 있었죠. 예, 큰마을 사거리로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하려고 갔더니 네. 그때 권선택 시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왔어요. 그 당선 사례 인사를 하려고 왔는데 네. 나를 보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이거 꼭 같이 당선됐어야 되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권 시장도 그건 이제 못 듣고 나오신 거죠. 그때까지도 모르고 관심이 네. 없었던 거예요. 네. 본인 말고는. 네. 그래서 아이고 뭔 소리입니까? 저도 당선됐습니다 했더니 그러냐고 깜짝 놀란 깜짝 거야. 놀랐겠네요. 예. 아니 혹시 권 시장님이 저기 상대 후보한테 전화하셨던 거 아닌가 모르겠네. 축하한다고. 그건 내가 못 그러셨구나. 물어봤고 네. 대부분이 네. 박한영 총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네. 이미 이제 뭐 방송에서는 다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까지 그렇죠. 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리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아침에 방송에 네.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네. 어느 방송사가 제일 먼저 인터뷰 왔던가요? 우리 장종태 청장님께는? 저는요. 네, 당선 인터뷰. 그 아침에는 나는 지금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잤지만 다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리라는 생각을 방송사도 거의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음. 네. 근데 사전 투표의 위력을 그때 본 건데 사전 투표를 생각을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개표해 봐봐야 한 1,700~800표 차이를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지역이 없었어요. 네. 근데 사전 투표가 쭉 고르게 이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면서 극적으로 그 이제 316표를 내가 네. 이긴 건데 316표. 와. 거기에서 재검표를 요청했어요. 네. 상대편이.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360면 재검표 하죠. 99,000표씩 거의 얻으셨는데 네. 양쪽 다. 제가 근데 보니까 재검표 겨우 하니까 316표 한 표가 더 늘어가지고 317표가 되네요. 17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317표군요. 예. 0.15% 차이. 극적으로 이렇게 되셔서 2014년 제 6회 지방선거부터 이제 지금 재선이시니까 2018년에는 쉽게 이기셨죠. 그게 이제 극과 극을 아마 대전에서 경험한 사람인데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내가 예. 14년에 됐고 네. 18년에는 가장 많은 표 차로 내가 네.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한 상대방 후보가 조성천 변호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예. 방송에 이제 예. 고정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갖고 본인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네. 우리 청장님 도와주러 나왔나? 뭐 파트너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보니까 혹시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님하고 가까우세요? 저요? 네. 그러면요. 예, 같은 당이니까 같은 당 후보들끼리 연대도 하고 협력을 좀 하니까. 아니, 궤적이 굉장히 비슷한 게 두 분 다 그 검정고시 출신에 맞습니다. 뭐 그분도 뭐라고 해야 돼? 검정고시를- 그 좀 검정고시를 입지전적? 예.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네. 네. 맞습니다. 그분도 검정고시를 하셨고 좀 만학을 하셔서 네. 아니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우리 장 청장님은 껌파리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 정도 어려우셨다는 얘기는 이제 예. 많이 하는데. 근데 원래 신문 배달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신문 배달 가지고는 그 수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문 팔이를 하는 거예요. 신문을 신문 팔면은 팔이. 돈이 네. 더 네. 수입이 좀 생기는데 신문 팔이보다 돈이 좀 더 생기는 것이 아까 껌파리. 얘기한 껌팔이나 그 그렇군요. 깨엿 장사나 깨엿. 예, 껌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 예. 근데 그거 하면은 정말 그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꽤 수입이 되죠. 그럼 얼마에 띄어서 얼마에 파시나요? 에이, 영업 그래. 비밀인가요? 얘기가 산으로 새는 것 같고 네네. 그 공무원 재직 시절에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다 받으신 거 맞죠? 맞습니다. 일하고 이렇게 학업하고 병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정규학교 문턱에 발을 디뎌보지 못하고 검정고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제 마음속에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94년도에 그때는 수능이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냥 뒷문으로 예.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수능을 봐서 아니, 제가 뒷문으로 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아, 94년에 예. 수능 보셨어요? 예, 수능이 있었다는 얘기. 그럼 구사학번이세요? 예, 구사학번입니다. 학번은 두 번 보셨겠네요. 두 번 보셨겠어요. 예, 야간이었고 예. 해서 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기는 갔지만 그때 우리 그 조금 야간 학교를 간다고 조금 나가야 되잖아요. 6시나 6시 예, 반 일찍 정도 나가야 되면 되고, 나는 예.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동료들 보기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사회체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또 그 과목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하는 그 과목들이 조금 많았어요. 스포츠 종목은.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다양스럽게. 운동을 아주 잘하시겠네요. 제가 원래 태권도를 네. 주 종목으로 전공을 했고 또 자기 이제 전공 그 사회체육 하려고 하면 2학년 때부터는 자기 주 전공으로 조금 더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스펙을 쌓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태권도가 원래 뭐 사범 생활을 하다가 아, 예, 군대를 갔다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 전공 과목이 있어서 편하게 좀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래도 일하고 학업하고 병행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건데 뭐 과거에는 뭐 관행이다 이렇게도 많이들 이야기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혹시 뭐 석박사 논문 쓰실 때 네. 좀 지나치게 참고를 많이 했다든지 안 걸릴 자신 있으세요? 12? 이 석박사 이 과정은 제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행정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회체육에서 석사 과정을 이제 행정 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수 과목을 별도로 이수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근데 내가 행정에 몸담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그 행정에 대한 이론, 실무는 늘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알고도 있고 잘할 자신도 있고 전문 한데 분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탄탄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조금 좀 정리가 되어 나가야 좀 그 바로 이렇게 조금 저 결을 조금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행정 쪽으로 해서 전공을 했는데 제가 석사할 때도 기획감사실장을 했고 박사학위 할 때도 기획감사실장을 했는데 좀 기획감사실장 하다가 총무과장 하다가 다시 기획감사실장 하다가 총무과장 하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토대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고 네.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조직학습이 행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뭐 연구라는 그런 저 박사 논문 제목인데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그때 혁신을 아주 많이 주장하셨던 그 시대예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평가해갖고 순위를 매겨서 막 발표하고 하던 시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군, 네. 시, 구별로 평가해갖고 성적을 다 매겼던 그 시대거든요. 그 데이터는 내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한 번 딱 나오고 전국 자치단체도 반발하는 바람에 그 다음 해부터는 그걸 평가를 못했어요. 예, 워낙 반발을 하니까. 평가에서 꼴찌 나온 그렇죠.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 다 선출직들인데 뭐 얼마나 그 줄 세우는 거 아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기획감사실장 하다 보니까 전국의 기획감사실장들 협조를 받아서
논문 아, 설문 같은 것이 좀 데이터가 그렇게 손쉽게 좀 가는 그러니까 거죠. 결론은 그렇군요. 예. 표절 안 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신 있다. 아니 그 이론적인 문제는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을 다 빌려서 쓰는 것이고 대신 이제 거기다 꼼꼼하게 줄을 조금 다 달아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중요하죠. 근데 뭐 원래 그 아까 얘기한 그 설문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누구 뭐 그렇죠. 손을 뭐 어떻게 그렇죠. 네. 참고할 수가 없고 선행 연구자들의 이론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겠죠? 예. 구청장 재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어떤 거이셨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코스모스 아파트 정림도 일개 한 개 그렇죠. 층이 그냥 물속에 다 이렇게 잠기는 맞아요. 이런 수해가 발생했는데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고 그날도 새벽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현장 지휘를 직접 하면서 바로 거기에 현장에다 지휘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는데 정말 의외로 많은 우리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대전 시민들이 찾아와서 그 복구 작업에 봉사활동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딱 한 달 만에 다 원상복구하고 본 집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상을 그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들 중에 많이 못 받으셔가지고 그게 이제 책임이 서구에서는 아니다, 이게 물이 역류해가지고 담이 무너져서 그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삼성화재인가 거기가 아마 그 책임보험사일 거예요. 그 보험사에서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 그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충남대학교에 있는 교수팀에서 실험 비슷한 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아니다, 이건 서구에서의 관리 부실이 더 커 보인다. 이제 이런 연구 조사도 있었어요. 혹시 아시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얘기는 그런 들었어요. 것들이 이제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정식 보상 같은 거를 다 못 받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네, 그런 비판의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그것이 인재다, 뭐 천재다 하는 이런 판단은 우리 구에서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네. 내려줘야 될 상황이고, 우리도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보상을 뭐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른 것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뭐 다른 뭐 법에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 재해보상 법에 의해서 다 보상은 다 줬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차량이 물에 잠겨 가지고 거의 못 쓰게 됐는데 그 차량에 대한 보험은 이제 그 보험회사하고의 그 관계의 문제인데,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것을 대한민국에 이 차량 저렇게 사고 나가지고 보상해 준 사례가 거의 없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그걸 완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인재다, 그것은 아니다, 천재다, 우리가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이렇게 유입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험회사에 저기 하는데 같이 사인도 해서 보내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거 이제 완강하게 보상 대상이 안 된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게 천재지변에 의한 거냐, 이제 그렇죠. 인재냐, 이런 그것이 이제 논란이 있다는 핵심이에요. 거군요. 예,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옆에 우성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도 한 200대 가까이가 지하로 물이 들어가 잠겼는데 도저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주민들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안 됐죠. 안 됐- 우리들 볼 그럼 뭔가 때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얘기인 거죠.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될 일 같으면 뭐 당장 노력해서 그걸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우리가 뭐 천재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 관리가 그걸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토사가 밀려와서 그 하수구를 막고, 뭐 나무가지가 밀려와서 하수구를 이 하수 관로를 막으니까 그것이 도로 위를 넘쳐서 결국 이제 아파트로 밀려들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온 거다. 그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그 그런데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보상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국 여러 군데 우리가 전화를 해봤는데 차량 가지고 보험이 들어 있는 사람은 그 보험들은 범위 내에서만 자기들 다 저기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들은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그냥 뭐 새 차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전혀 못 받는 거지. 자기가 보험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험회사에서 이게 이제 인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례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예, 엊그저께도 안타깝네요. 거기 예. 현장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주민들은 지금도 이제 그 보상을 못 받는 데 대해서 우리 관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도 많고 가니까 막 나한테도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뭐 나는 해달라는데 해주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또 그런데 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하고 같이 이제 행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광역단체장으로서 허태정 시장이 지금 행정을 펼치고 있고 우리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이제 서구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허태정 시장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내리시나요? 허태정 시장님 상당히 저는 뭐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뭐 하여튼 교감도 좋고요. 예, 우선 저는 그래요. 이 행정에서 한평생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이 시정과 구정이 이 분리된 별도의 어떤 그 행정 영역으로 보면은 그 광역이나 기초에서는 절대 업무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광역시라는 큰 틀 안에 5개 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역에서 해야 될 역할과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거예요. 행정이 우리 추구하는 목표도 같고. 그러니까 시정의 큰 틀 안에서 구하고 협력을 해가면서 우리가 행정을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인데 어쨌든 허 시장은 그동안 5개 구청장들하고 나름대로 상당히 그 파격적인 소통을 하면서 우리 자치분권 협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론 처음에는 매월 하다가 이제 격월제로 하는데 그래서 시의 구의 당면 과제들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수용할 거 수용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뭐 수용 못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시와 구정을 통합하는 행정을 통해서 잘 시정을 이끌어주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다음번 시정도 역시 허태정 시장이 잘 펼치면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시죠? 예, 그것은 이제 뭐 우리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봐야 되고요.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우리 장종태 청장님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좀 대전시장에도 한번 도전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본인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할 단계도 아니고 제가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일단 본인이 우선, 마음이 있어야 주변에서도 응원을 하든 뭐 이렇게 하죠.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허태정 시장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고 소통이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고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지금 요즘 피부로 느끼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시와 구가 그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코로나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번 코로나 대책이나 이런 것에서도 시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금 방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것이 결정한다고 나는 보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뭐 누가 뭐
그 멀리에서 도전하고 뭐 하고 싶어서 뭐 대시하고 그렇게 갖고 이 결정될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시민들이 지금 시장님의 그 시정을 그럼 좋게 계속해야 된다고 평가한다고 보세요? 민심을 좀 들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님이 열심히 해온 것은 틀림없어요.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지난달 그 시정 지지도 그 긍정 평가 보면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16번째인가를 차지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큰 틀은 열심히 하고 참 잘 하셨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어떤 소통의 어떤 그 좀 원활하지 못함에서 오는 좀 그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그 부분적인 신뢰의 문제는 저는 뭐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어떤 저 문제는 그 치유가 좀 어렵겠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뭐가 소통이 안 돼서 시민들한테 실망을 좀 줬다. 그런 것은 본인이 그건 개선하고 바꿔 나가면 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럼 거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대전시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시민들을 하나로 화합해서 뭔가 발전을 위해서 끌고 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작은 소통의 문제는 극복한다고 하지만 그런 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도 잘하고 제가 계시나요?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하우 시장님이 네. 그렇게 대전 시민들이 그 우리 대전을 발전시키고 시민을 하나로 화합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뭐 그런 분이 이제 광역시장님 하는 게 적합한데 그런 분으로 평가하고 계신 건가 여쭙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네. 그런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남 얘기 됐고요. 제가 청장님 개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그렇지. 마음은 있어요? 무슨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은 있냐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과자를 사 먹고 싶은 마음과 실제 사려고 도전하는 행위는 다른 거니까 마음은 있으세요? 정말 나한테 굉장히 무슨 얼굴 얘기를 듣고 싶은 것 같은데 듣고 싶어요. 시기적으로 제가 그런 것을 지금 언급해야 될 저는 시기가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마음이 없진 않으신 것 같고요. 똑같은 걸 또 물어봐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더 진도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대신 대답하듯이 한번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약간 그런 뭐 얘기들이 좀 오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질문했던 게 질문하니까 답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기회가 된다면 마다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기회가 아니었던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기회는 다시 한 번의 기회잖아요. 이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마다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너무 시민들이나 집요하죠? 주변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그러면은 한번 나서볼 용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2018년도 얘기는 그때 당시도 제 의사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 의사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우리 당이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나가서 뭐 당선이 된다, 당선이 안 된다 이런 걸 지금 계산해 갖고 이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이 요구하면 장렬히 전사하는 마음으로 전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시를 하겠다고 내 의사 표시를 했는데 당에서 답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도 어쩌면은 본인은 이제 또 두 분 아주 국가의 일을 큰 비중 있는 일들을 맡아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는 의장님이시고 법무장관님이시고 또 이분들하고 교감의 시간도 좀 가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하여튼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논할 시기가 잘 그러니까 당과 당의 뜻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건데 마음이 없지는 않는 걸로 일단은 들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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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얘기할까요? 네, 다음 얘기하시죠. 네, 이거 좀 가벼운 주제인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래. 사실은 지난번에 KBS 시사인대사람 취재하면서 청장님 인터뷰 좀 하고 싶었는데 네. 거절당했거든요. 아 그래? 예, 왜 그랬지? 모르죠. 예, 처음에는 네 좋아요 하더니 잠시 뒤에 있다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라고 바로 이제 그래. 안면을 바꾸시더라고요. 그 계셨던 그 분들이. 근데 아.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우리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참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예,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이라는 거 받은 기억 있으시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 시민 인권상, 예, 풀뿌리 자치대상, 예, 도전 한국인상, 예, 제1회 세종 애민 문화대상 이런 거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이런 상들을 좀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상을 응모를 해가지고 우리의 실적을 이렇게 우리가 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해서 주는 상이 있고 또 우리 구정의 전체를 평가를 해서 그쪽에서 수여 기관에서 이런 공적으로 좀 뭐 우리가 저기 상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서를 내 가지고 평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공적서 내용이 좀 결정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상이 정치인들 상 너무 많이 남발된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오히려 그렇게 받는 게 오히려 손해인 상들도 꽤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도 지금 뭐 어디에서 엄청나게 타이틀을 보는 거는 무시무시한 상인데 그걸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만큼 내가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얘기했더니 다른 사람은 안 줘서 난리인데 무슨 얘기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내가 그 상황 끝내 거절을 했어요. 이 유권자 대상,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정말 허태정 시장도 받으셨고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받으셨는데 이거 주는 단체 대표가 룸살롱 협회장이거든요. 한국 룸살롱 협회장이고요. 구속도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저 국회 의사당에서 주는 거. 그 상 받으러 가면 의원회 가서 주는 건데. 막 몇백 명 상 받아서 줄 서고 이런다면서요. 시상식 할 때. 그래. 네. 딱딱 끌어서 주는 모양이만 한 몇백 명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는 많은 분이 이 대한민국 시민 인권상도 아까 뭐 태권도 하셨다고 했으니까 주는 상이죠. 예. 그렇죠. 예, 맞죠. 네. 근데 그 상도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역시도 제가 이제 추가 인터뷰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 풀뿌리 자치대상이라는 거는 충남 지역신문협회에서 주는 상인데 여기 또 보통 상 주면서 그 행정기관에서 이제 협찬 같은 것들 좀 많이 받는. 우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돈 주고 뭐 응모하는데 뭐가 얼마다 그런 건 정말 안 되죠. 나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상인데 뭐 얼마 응모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상 받는데 얼마가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나중에 다 평가할 텐데. 그래서 난 그런 것은 진짜입니다. 그건 그런 상은 내가 응모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이제 이게 아마 금강일보하고 몇 군데에서 만든 상일 거예요. 세종 애민 문화대상이라는 거는. 나 그거 아직 못 받았는데. 받으셨어요. 내가 받았어요? 예, 받으셨어요. 그래요. 제가 사진 보여드려요 나중에. 너무 많이 받아갖고 내가 청장님이 유독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아까 부른 게 다 그거 같더네.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상을 받으실 일 있으시면은 상 받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축하받아야 되고. 근데 그 상을 주는 단체는 어떤지 그리고 누가 받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 보시면은 좀 그런 오해를 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려봅니다. 달리 그래도 그런데 고민을 내가 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걸러지지 않고 그런 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실제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준다고 하는 건 내가 거절했던 그러니까 상도 있고. 돈 준 데는 없으신 거 맞죠? 그렇죠. 돈 준다는 건 분명하게 없습니다. 그 응모비가 들어간다는데 응모비가 무슨 2, 30만 원이면 모르는데 100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2, 30만 원은 주신 적은 있으세요? 그것도 모르죠. 근데 나는 액수가 그런 정도면 뭐 응모 비용으로서 2, 30만 원이면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데 뭐 몇백 단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그것은 그 돈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단호히 거절하죠. 알겠습니다. 장장 기자님 질문 이어주시죠. 예, 우리 정장님 좀 곤란하셨을 텐데 지금은 전문이신 서구 행정 좀, 서구 구정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관심 있는 게 요즘 우명동 쓰레기 소각장 그 논란이 좀 있어요. 예, 한번 예, 예. 시끄러웠다가 예, 예. 서구에서 뭐 보완 요청을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잠잠한 상황인데 예. 아직도 그 업자는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예.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계속 서명을 해서 서구청에 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은 계속 의심을 하죠. 이게 예. 다시 추진될 것이라고. 예. 청장님 생각은 이걸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그건 저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네. 이 쓰레기 소각장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그건 단호하게 내가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최신 무슨 뭐 저기를 기법을 도용을 했고 요즘은 무슨 악취가 안 나오고 뭐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현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라. 현지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해서 암 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환경오염을 어떻게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와가지고 뭐 우리는 뭐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원래 그것이 어떤 규모로 봐서 환경부의 그 사업 시행 전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있어요. 환경성 네. 검사를 먼저 받아서 첨부시키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피해 가려고 규모를 교모하게 좀 네. 줄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라. 환경성. 규모가 뭐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이건 뭐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뭐 똑같은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뭔가가 그 통과가 됐으니까 그게 나갔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환경부 승인을 받으라. 그래서 지난번에 들어왔던 것을 일단은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반려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보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주민들이 이 반대하는 것이 그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실제 그 피해 사례도 많이 자료도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행하려고 하는 그 업자 측에 우리 그의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요것이 수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 3,000명 정도의 반대 서명을 냈다고 그래요. 주민들이요. 예. 그러면 그쪽 지역에 관련된 지역으로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찬성하는 사람들 일부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를 했다고 하고, 그렇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그래서는 그 그래서 사진 찍어서 우리 네. 다 했다 네. 이렇게 네. 그거에 많은 행정 그 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걸로 그냥 그 서류로는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 행정을 책임진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럼. 이건 면밀히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내가 그런 거 지금 하나하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과장이나 국장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챙겨야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주민들한테 설명해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생단체 당린들이나 몇몇 사람들 예. 갖다 놓고 설명했다고 하더라고. 예. 그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명확하게 이것이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라. 자신 있다면서 왜 이해를 못 시키느냐.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라. 나한테 와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이해시키고 우리가 보완 요청 요구한 거 그거 해가지고 다시 요구를 해라. 다시 신청을 해라. 그게 지금 아직 신청이 못 들어온 상태인데 그런 일은
내가 있는 한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이제 주민들은 걱정을 하고 뭐 지난번에도 뭐 금방 그 업자가 와서 승인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또 주민이 또 일부 또 대선 주자 누구랑 친하다는 얘기도 막 흘리고 누구요? 정세균 안 친하다고 얘기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가능하다. 대선주자한테 마이너스 영향만 미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다니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하죠. 주민 여러분 아니랍니다. 네, 네, 확실히 걱정하지 아닙니다. 마십시오. 네, 네. 우명동 주민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그거 확실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지난번 선거에서 공약하셨던 것 중에 예. 조금 제 지역에서 논란이 좀 있었던 예. 거를 여쭤보자면 둔산 센트럴파크 예. 공약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지만 뭐 소구에 하는 거니까 둔산에 하는 거니까 지금 뭐 가시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센트럴 파크의 가장 핵심은 분절된 구간을 좀 연결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야기했지만 그런 굵직한 사업은 센트럴 파크에 대해서는 우리 박봉계 장관님도 공약을 했고 나도 공약에 들어가 있고 허태인 시장님도 공약에 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절된 데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은 조금 세워놓고 있는데 네. 그것은 또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 지금 내용들이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계획만 하고 계신가 그렇죠. 해서 계획도 그것은- 축소되지 않았나요? 두 개의 공원 연결하는 걸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우리 계획은 다 연결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연결을 통해서 공원과 공원의 큰 공원을 연결시켜서 어쨌든 공원의 어떤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런 문제는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에 어떤 주민의 이용도를 확 좀 넓혀서 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아주 살아가는 좋아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준 작업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작업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녹도가 이제 우리 특히 둔산 같은 경우는 도로와 주택가 그 사이에 넓적한 녹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 숲속 도심의 숲속길을 향해서 황토길을 조성하는 것을 우리가 10km 정도 지금 조성이 지금까지 돼 있는데 이제 아직도 그것이 좀 단절되어 있는 공간들을 좀 연결시켜주고 공원 내에 좀 그 이용 뭐 장애인들이 조금 이용하는 것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은 지금까지 지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년 예. 지금 이제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샘머리 공원의 물순환 선도 사업비에 네.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내내 그 사업이고 그 정부 청사 마당 그 공원도 그 옛날에 완전히 그 뭐 보도블록 깔아놓은 그 공원 다 드러내고 지금 저기 포장하고 뭐 이 저류지도 조그마하지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고 그러니까 샘머리 공원하고 그 정부 청사마당 공원하고의 좀 저심도 지하 통과를 네. 차량을 네. 밑으로 통과시키면서 약간의 좀 어덕을 두어서 두 군데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것은 임기 중에 착공을 할 수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럼 다음 내년 선거 때 이게 또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것도 조금 식상히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또 시에서 좀 하려고 하니까 또 극구 또 반대하는 이제 이것이 이 둔산 센트럴 파크라고 하면은 둔산 지구만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서구 지역 이 시 의원들을 제한 여타 지역의 시의원들은
둔산동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거기다가 뭘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반대 여론도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서를 쉽게 못 대고 아마 그것도 대전 센트럴 파크라고 했던가 명칭도 예, 좀 이름을 바꾼 것 바꿨었죠. 같아요. 예, 둔산 센트럴 파크.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하는 면이 있는 게 뭐냐면 박범계 의원이 그래서 그 연결하는 브릿지 예. 그거를 공약을 하시면서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공약을 하신 걸로 기억해요. 예. 그 다른 지역에서 보면 아니 이미 있는 공원을 연결하는데 200억씩 드릴 거면 차라리 다른 구에 좀 더 좋은 시설을 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있는 공원도 좀 나무젓 안 베고 아파트 안 지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미 잘 있는 공원을 연결하는 도로에만 다리에만 200억씩 드림 한 개도 아니죠. 이제 앞으로 200억짜리가 여러 개 더 들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그러니까 합니다. 다른 지역의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 시민을 위한 것이지 우리 서구민을 위한 것이라든지 둔산만의 어떤 발전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참 아쉽게 도로에서 너무나 많이 분절돼 있어가지고 어떤 공원으로서의 어떤 생태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이 좀 들더라도 연결을 하는데 아까 지금 얘기한 브릿지 연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되고 공약상이라는 것이 공약을 했지만은 또 조금 뭐 좀 내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만든 그 연결 그 방안을 가지고 또 한번 저 의원님께도 그 안도 보여드리고 시에다도 그 안을 우리가 보내주고 했는데 가장 적은 비용을 들고도 이 공원을 만들고 사람이 편리해야지 너무 이 높은 브릿지에서는 뭐 올라다니고 이렇게 뭐 하기가 이 복잡하면 그 외관 어떤 그 뭡니까 뭐 모형보다도 이용하기가 좀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차량이 조금 밑으로 이렇게 가고 사람이 약간의 그 언덕길로 공원과 공원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결망을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그러시죠.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그때 공약을 둔산구를 신설한다는 서구 분구한다는 공약도 한번 하셨었는데 그건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네. 그것은 지금은 조금 명분을 좀 상실을 했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를 좀 하나 더 늘리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유성이 이제 이미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고 또 지금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서구를 분구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지금은 안 맞다. 물 건너간 일이다. 네. 제가 옛날에 근데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인구가 몇입니까? 우리가 한 48만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47만 지금 좀 줄은 거죠. 줄은 거구나. 좀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쏙 들어갔네요. 50만 넘으면 분구한다는 얘기가 확실히 그렇죠.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렇군요. 그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도 있고 그 강제징용 노동자상도 있는 그곳을 시민단체에서는 평화의 공원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예. 근데 거기다가 사람들 모이기 어려운 대형 화분을 갖다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무슨 화분이 있죠? 거기? 모르시군요. 서구에서 갖다는 게 아닌가요? 누가 갖다는지 거기를? 무슨 화분이죠? 대형 화분이 들어 있어서 그 공원에요? 예. 거기 그래서 그런 갑자기 공원으로 그러니까 광장으로서의 기능이 사실 시청 앞에 광장이 없거든요. 별로 그래서 사용하기가 그래서 거기가 쓰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시청 남문하고 북문 지금 그 공원까지가 묶여서 보라매 공원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보통 대시민들이 보라매 공원에서 만나자라고 예. 했을 때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예.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시청이라는 큰 한 브록을 가운데 끼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똑같이 보라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혼란도 주고 맞아요. 너무 맞습니다. 헷갈려요. 예, 저도 좀 몇 번 헷갈립니다. 헷갈렸어요. 예. 그것을 내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꿀 것을 요구를 하되 예. 이제 공원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시 도시계획의 심의 절차를 밟아서 예.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쪽에도 지금 우리가 둔지미 공원도 지금 거기가 38 민주 그 공원으로 예. 공식 명칭을 저희까지 국토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지금 명칭을 바꿨거든요. 예. 그 이유는 거기에 38 기념탑이 하나 있다는 것 있으니까.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기왕이 남과 북의 명칭을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상징성으로 어쨌든 소녀상도 있고 노동자상도 있으니 여기를 평화공원으로 예.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지금 그래요? 좀 보류를 한 상태예요. 왜 보류했대요? 도시계획위원회 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왜 평화공원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지난번에 사례도 좀 얘기를 하고 바꿔야 되는데 왜 평화공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어쨌든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다 무슨 다른 쓰잘데기 없는 이름 붙여봐야 좀 그렇고 거기에 상징 조형물이 있으니 그렇게 해서 좀 시민들에게 빨리 그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좀 좋겠다. 질문은 일단은 대형 화분을 놓은 이유인데 대형 대형 화분 화분을- 있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대형 화분을 뭐 때문에 왜 제가 드리는 말씀이냐면 어디다 놨어요? 공원 거기 안에 그 광장 안에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비슷하게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시청 북문 앞에도 네. 없던 대형 화분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거를 시민단체나 노동계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시청에서 갖다 놨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도 하고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데 갑자기 평화의 공원에까지 생긴 거예요. 평화의 공원 아직 아니죠. 보람의 공원 편의 소녀상 앞에도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원 관리는 당연히 서구에서 하니까. 관리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서구에서 갖다 놨다고 보는데 그걸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시에서는 시를 상대로 계속 뭔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왜 굳이 소녀상 앞에서 하는 행사까지 방해하는가? 자 우선 이거는 네. 청장님이 지금 이건 모르신다니까.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방송 끝나시고 한번 확인해 준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아니 내가 우리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거 난 자세히 몰랐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예.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알려주시는 걸로. 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편집 말미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또 하실 거 있으시죠? 해도 돼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아니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라든지 뭔가 정장님이 좀 흠결을 찾아보려고 여기서 날카로운 살벌한 질문 하나 해보려고 찾다 보니까 별로 못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그래도 이번 임기 동안에 좀 곤욕을 치르신 게 측근 비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아시죠? 서구체육회 사무국장을 일하시는 분이 뭐 측근은 맞으시죠?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뭐 찾다 찾았습니다. 근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도 또 이런 측근들로 중심으로 된 인사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추후에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사실 깜짝 놀랐던 사건이었고 정말 일 열심히 같이 잘했던 친구인데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내가 듣고 깜짝 놀랐고 바로 듣자마자 내가 바로 대전광역시 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냈었었고, 일단 직무를 즉시 배제시키고 감사 요구를 냈고 감사 내려온 걸 가지고 환급 조치나 뭐 이런 거 하고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제 뭐 다른 이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전시에다가도 자체 좀 감사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는데 타산지적으로 좀 삼아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나는 깨끗하다고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가장 그래도 가까이에서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가까운 사례였고 네. 그리고 체육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또 더 가까이서 일하려고 왔었었는데 결국 그 일이 터지면서 바로 그 신분상으로도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급은 다 하신 거죠? 환급을 다 했죠. 네. 환급을 해가지고 그 친구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고. 네. 네, 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가시기 전에 그 향후 정치 행보 그러면은 뭐 내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정치인 장종태의 최종 정치적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온 사람이고 물론 만학을 했지만 행정학을 나름 그 전공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 쪽에 내 어떤 에너지가 있고 또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행정 쪽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나머지 삶을 살고 싶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구행정이나 시행정이나 또 거기까지 또 나가시네.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팟캐스트 출연 처음이신 거죠? 예. 예, 어떠셨어요 분위기? 그래서 뭘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하고 왔는데 뭐 그냥 뭐 리더를 잘 해주셔가지고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항상 그렇잖아요. 후회는 안 하시고요. 내가 왜 왔을까? 이건 나중에 편집하는데 달려 있는 거니까 잘 조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재영 기자님 어떠셨어요? 오늘 장종태 청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시니까. 역시 진지하신데요. 아니 저희가 여러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그 가장 뭐 진지한 걸로 치자면은 진짜 제 손가락 안에 뽑히는 그런 분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네, 그리고 정치인 장종태의 그 또 다른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장재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벌써 아임 시즌 12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저는 잠시 휴방 기간 갖고 아임 시즌 13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